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품사, 한 번에 끝내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노트를 좀 하나 꺼내 놓고, 아니면 종이, A4 용지를 꺼내 놓고요. 자, 시간 충분하니까, 적어 가면서, 이제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품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공통된 성질을 지니는 단어끼리 모아놓은 단어의 갈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오빠를 뭐라고 해요? 초성. 그다음에 이 오빠는 중성. 요 오빠는 종성이라고 하고요. 이 초성 중성에 적혀 있는 이 오빠를 우리가 음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음운. 됐어요? 음운에는 실제로 자음이 있고요. 모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길게 말하느냐 짧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말은 구분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장단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눈, 조금 길게 말하는 눈. 우리 짧게 말하면 사람의 눈을 얘기하고요. 조금 길게 얘기하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뜻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둘을요 음소라고 하고요, 이 아저씨는 음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쳐 가지고서 우리가 음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초성과 종성에 자음 들어가고 중성에 모음 들어가. 그래서 음운 이론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음절. 우리 이름절, 지금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이름절이잖아. 뭐 예를 들어서 산, 강, 이거는 이름절짜리 단어가 됐죠. 그런데 나무 이러면 뭐가 돼요? 이음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형태소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품사로 보통 옵니다. 근데 선생님이 1강에 이제 품사를 넣어놓은 이유가 일단은 요 아저씨부터 하고서 다시 의문과 다른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처리를 할 건데, 이 표는요 뒤에를 공부하고 완성하는 게 실제로는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품사 이론을 얘기할 건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체언이라고 하는, 일단 품사의 첫 번째 뭐라고 한다고? 체언. 근데 이 체자가 몸체자야.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문장의 몸, 뼈대 역할을 하는 품사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오는 자리는요, 체언은요 주로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 자리에 오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 말이 조금 낯설 건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세 번째로 얘기할 관형사의 수식을 받으며 조사의 도움을 받아 문장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선생님이 예시를, 휴쌤이 새로운 책을 사다, 뭐 산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따지고 보면은 우리 휴쌤 그리고 책, 요게 어 우리 지금 현재 체언입니다. 됐어요? 따지고 보면은 명사고요. 우리 체언에는 일단 종류가 명사, 이 아래 대명사, 그 다음 수사가 있어요. 우리 필기할 적에는 잠깐 화면 멈췄다가 필기해 주시고요. 다시 체어는 문장의 몸, 뼈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애들을 체언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리는 어디에 온다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오는데, 조사의 도움을 받아 문장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휴쌤이, 우리가 이와 가,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격 조사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휴쌤이 따지고 보면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고유명사도 일단 명사니까 뭐가 됩니까? 체언이 되겠죠. 체언이 이 가를 만나면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주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새로, 휴쌤이 새로운 책. 이 책도 뭐예요? 명사죠.
자, 우리가 명사 뒤에 을을, 자, 이 아저씨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목적격 조사라고 하죠. 됐어요? 자, 그러니까 명사 뒤에 을을이 붙으면 아, 이 아저씨가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구나. 자, 이 아저씨는 뭐라고? 목적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세로는 뭐냐? 자, 우리나라 말은요. 명사이자 체언을 꾸며주는 이 오빠를 뭐라고 하냐면 관형사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로 하면 new, 예를 들어서 book 이랬어. 그러면은 영어로도 책은 명사예요. 근데 영어는 명사를 꾸며주기 앞에 있는 이 오빠가요, 뭐냐면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에서는 명사를 꾸며주는 앞에 오는 이 오빠가 형용사인데, 우리나라 말은 그 아저씨를 형용사라고 하고요. 자, 이상하게 다른 점입니다. 영어의 형용사가 우리는 이 뒤에 사다. 자, 이거를 우리가 품사로 하면 바로 다음에 할 용언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사다가 지금 여기서는 서술어 역할을 해준 거거든. 됐어? 지금 현재는 체언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품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오빠는 체언과 용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의 첫 번째 뭐라고? 체언. 자, 그러면 체언에는 뭐가 있느냐? 자, 지금 공부를 하면서 바로 외우시면 돼요. 자, 우리 체언은 자, 세 개가 있는데 명사, 대명사, 수사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의 첫 번째 명사입니다. 너희들 다 알아요.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자, 그래서 보통 우리 일단은 사용 범위에 따라서 자, 보통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유 명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뭐 니네가 일반적으로 쓰는 모든 명사는 보통 명사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뭐 책, 책상, 의자, 뭐 선생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보통 명사고요. 고유 명사는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 지명, 동네 이름, 서울, 뭐 지방의 어떤 뭐 도시 이름, 그 다음에 사람 이름,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은 고유 명사잖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됐어요? 일단 사용 범위에 따라서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로 나뉘고, 자, 자립성의 여부에 따라서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중요한 거야. 자, 그 중에서 누구? 의존 명사. 맨날 요 아저씨만 나옵니다. 자, 보시면 자립 명사는요, 홀로 쓰일 수 있는 거. 뭐, 제, 사랑, 뭐, 계산기,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자 쓰일 수 있는 그런 애들을 자립명사라고 하고요. 의존명사, 요거 중요해요. 자, 이게 명사인가? 자, 혼자 쓰일 수 없는데, 그러니까 자립성이 없어. 그런데 여기 관형어,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에 수식을 받아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의존명사라고 한다고. 지금 선생님이 대표적인 예를 가져왔는데, 얘네들은 얘네도 명사구나. 알았어요? 자, 봐봐. 먹는 삐리리 가자. 자, 먹는데 가자. 이게 명사입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얘가 명사인데 혼자는 못 쓰여.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 된다고. 뛸 삐리리 있어. 뛸 수 있어. 자, 그 다음 행복한 이는 누구? 그 다음 볼 것이 많다. 그 다음 생각한 대로 하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은요, 단어를 기준해서 띄어쓰기 때문에 이 부분 띄고 이 부분 띄고, 그러니까 의존명사 앞뒤로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합니다. 물론 조사가 달라붙어서 이렇게 붙을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의존명사로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수, 것.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체어는 명사, 대명사, 수사인데 여기서 니네가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의존 명사라는 게 있구나. 됐어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 수능까지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른 거는 어렵지 않아요. 뭐 보통 명사, 고유 명사 구분할 수 있고요. 자립 명사.
얘네들 자체가 자리명사고 이 의존명사 하나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우리 대명사입니다.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단어. 그걸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죠. 우리 영어에서 인칭 대명사 이렇게 배우잖아. I, we, you. 이런 거 진짜 잘 알아, 애들이. 그 다음에 he, 그 다음에 she, 뭐 이런 것들이잖아. 이런 애들이 대명사예요. 됐습니까? 명사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거. 그치?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자, 뭐라고 한다? 대명사. 그러면 명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우리 아까 전에 자, 채연이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 자, 자,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자, 휴쌤은 딸을 사랑한다. 그치? 그러면 너희들 이 휴쌤이 자, 뭐 히로 받아도 되고 만약에 이게 내가 말하는 거면 I로 받을 수 있잖아. I love her. 아니면 우리 그냥 문장으로 했을 때 you 있잖아요. I love you. 할 때 얘네들이 대명사 아니니? 영어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나는 사랑해,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하잖아. 그치? 이때 이 나, 너 얘네들이 뭐예요? 우리말로 했을 때도 대명사가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인칭 대명사 자 1인칭, 2인칭, 3인칭 다 알지? 그죠? 우리 영어 할 때도 배웠으니까 자 우리 1인칭에 우리말에 나 자 우리를 저기 높임법이 발달돼 있으니까 저는 할 때 저는 나잖아. 그리고 우리 복수 저희 이런 말들이 있고 2인칭에 뭐 있습니까? 너희 너희들 할 때 너희 그 다음에 자네 그대 이런 말들이 있죠. 그 다음에 당신 3인칭에 자 그들 그이 저희 그분 뭐 이런 식으로 많죠. 그 다음에 우리 지시대명사입니다. 자 지시대명사는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죠. 그래서 이것 저것 그것 우리 영어에 this, that, 뭐 it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저기, 거기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대명사라고 합니다.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체언에는 뭐가 있다고? 명사, 대명사. 그 다음은 수사입니다. 그래서요 수사는 사물의 순서나 수량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서수사는 순서.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양수사는 여기에 대놓고 해놓은 거고. 됐어요? 얘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고. 자, 우리 영어로 first, second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얘네도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명사 역할을 하면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첫째가, 첫째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양수사입니다. 양수사는 우리 숫자 셀 때 하나, 둘, 셋,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게 양수사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체언입니다. 문장의 골격을 만들어주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뭐가 있다고?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요. 얘네들은요, 자, 이 체어는요, 잘 기억하세요. 관형사한테는 꾸밈을 받고, 조사와 결합을 해가지고 그 문장에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역할이 주어니, 목적어니, 보어니 이렇게 될 거야. 됐습니까? 자, 명사, 대명사, 수사. 자, 그다음 갑니다. 용언이에요. 우리 품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용언. 자, 따지고 보면 서술어 부분이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자, 일단 주어의 움직임을 나타내거나 상태나 성질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용언이라고 하는 놈이
서술어 부분에 오겠죠. 그래서 우리 영어는 주어 뒤에 동사 달라붙잖아. 그러면서 시니 목적어니 하면서 이 형식, 이 형식, 30 뭐 이렇게 나갔던 거 기억납니까? 자, 영어는 주어 동사 순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왜 동사라고 얘기 안 하고 영원이라고 하냐? 자,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서술어 부분이 문장 맨 끝에 오는데 그 자리에 어, 동사와 형용사가 오기 때문에 명칭을 용언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요 파트에서 우리 형태수까지 조금 복습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형태적. 자, 문장에서 모습이 변하게 된다. 아, 이건 또 뭔 소리야? 이건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할 건데, 자, 이거를 우리 어미의 활용이자 용언의 활용이라고 해요. 너희들, 자, 우리 영어로 선생님이 설명하면, 자, 우리 동사 원형이라는 거 있죠.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가다 이랬어. 그럼 이 아저씨는요, 붙임표를 해가지고 가풀다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장난치면 문장 안에서 가고, 가니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서 바뀌는 부분은 뒤에고요. 자, 여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기는 안 바뀌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어간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어간, 어미. 용언에서 문장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부분은 어간이고요. 바뀌는 부분은 뭐라고 한다?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는요, 문장에서 모습이 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또 예를 들겠지만 다른 부분은 안 바뀌어요. 특히 체언 안 바뀝니다. 한번 결정되면. 됐어요? 자, 그런데 용어는 어떻게 한다? 바뀔 수 있더라. 그 다음에 기능으로는 당연히 뭡니까? 문장의 주어를 주로 서술하는 기능. 우리 서술어 부분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는 움직임을 나타내면 동사고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다 별표한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이 맨날 내신에 그 다음에 우리 수능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용언의 활용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용언이 문장 속에서 쓰임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 건데요. 너희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어간과 어미를 자, 우리 형태소의 용어 중에 자립, 의존, 실질 형태 이렇게 나눴을 때요, 이 아저씨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맨날 그것만 시험에 나와요. 자,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요. 선생님 어간 얘기해줬죠? 자, 이 아저씨가요, 자, 의존 형태소이지만 실질 형태소라고 합니다. 아, 이건 또 뭐예요, 선생님? 자, 일단 형태소 복습에 자, 눈꽃이 활짝 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아저씨를요 단어로 쪼개봐라 일단. 그러면 눈꽃, 그 다음 이 활짝 피다, 이게 지금 단어로 쪼갠 거야. 그런데 자, 이 아저씨를 자,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먼저 쪼개보면요, 자립은 혼자 쓸 수 있는 거고 의존은 혼자 쓸 수 없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를 형태소로 쪼개면요, 눈, 꽃, 치, 활짝. 자, 이 부분이 서술어이자 얘가 용언이잖아. 이 부분은 피, 다 이렇게 쪼갭니다.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자, 눈 혼자 쓸 수 있잖아. 자, 자립 형태소. 꽃도 혼자 쓸 수 있죠. 자립. 이 혼자 못 쓰이잖아. 의존. 얘는 혼자 쓸 수 있죠. 자립. 자, 피, 다 혼자 못 써요. 그래서 얘네 둘 다 의존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로 나누면, 자, 똑같은 거를 자립은 실질 형태소예요. 이 실질 형식은요, 실질은 의미를 갖고 있냐 이거야. 그러면 자, 눈, 꽃 똑같이
다 쪼개져요. 이게 똑같이 될 거야. 근데 그게 뭐냐를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피, 다. 자, 이때 눈, 꽃은요. 자,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러니까 자립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가 되고 의존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가 됩니다. 자, 자립은 뭐라 그래서 실질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자, 의존 형태소는 뭐라 그랬죠? 형식 형태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들 이렇게만 해도 의미 전달은 돼요. 꽃이 피 이렇게 말 끝까지 안 했는데 니네 이 꽃이 피 하는 순간 의미는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용언의 어간 어미에서 어간은 의존 형태소이지만 의미를 갖는 실질 형태소이다. 이것만 하면 일단은 니네 앞에서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거 다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용어는 어간 어미로 구성이 되고요. 자, 어간에 붙여서 형태가 변하는 부분이에요. 됐어요? 자, 아래 보면 연습해 보면요. 자, 당연히 이게 동사 원형,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라고 하면 자, 어간이죠. 어미죠. 그러면은 다를 우리가 먹고 먹으니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먹자. 자, 얘가 어간이죠. 뛰고 뛰어서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용언의 활용이에요. 예쁘고 예쁘면 예쁘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뒤로 갈 때 선생님이 저 뒤에서 여기서 얘기하자.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 용언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사와 형용사. 용언에는 뭐가 있다고? 동사와 형용사가 있더라. 자, 그래서 주어의 움직임, 그러니까 움직임이 포착이 되거나 그런 느낌이 들면 이거는 동사야. 동사로 사용된 거야. 형용사는요,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 또는 이게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애들은 형용사라고 인식을 하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문제에서 얘는 동사니 형용사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자, 움직임이 떠오르면 동사, 여러 가지 그림들이 떠오르면 형용사예요. 일단 1차적으로 움직임이 느껴지느냐, 그림이 그려지느냐, 이걸로 나는 라면을 먹는다. 지금 따지고 보면 선생님 아까 전에 여기서 얘기하자 그랬는데, 자, 이 뒤에 이제 여기서 현재 시제에서 이 내용이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자, 먹는다. 자, 우리 행위잖아. 밥 숟가락 움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이 친구는 동사예요. 그녀는 예쁘다. 자, 우리 영어로 하면 pretty 이렇게 되잖아. 그치? 뭐 she is pretty girl 이렇게 영어로 쓸 건데 영어에서의 형용사가 우리말에는 용언 자리에 온다고. 그러니까 예쁘다 이거 자체가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가 지금 서술어 자리에 온 거지. 그러면은 이걸로 지금 예를 들어서 먹다와 예쁘다만 지금 가지고 왔는데 여러 가지 동사, 그러니까 동사가 얼마나 많어, 그치? 딱 봤는데 얘를 동사냐 형용사냐를 구분하래. 그러면 1차적으로 움직임이 느껴지냐 그림이 그려지느냐 이걸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야. 현재 시제 니은 또는 는을 결합했는데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우면은 동사, 그게 아니면 형용사예요. 뭐냐면 구분을 해볼게요. 먹는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나눠서 쓰면 먹는 다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된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 간이고요. 얘는 미지. 그럼 얘는 뭐냐? 이게 문장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라면을 먹는다면 문장 맨 마지막이잖아. 문장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아저씨를 뭐라고 하냐면 어말 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온다 그래서 선어말엄이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얘가 선어말엄인데 얘의 기능은 자, 우리가 먹다가 동사 원형이라고 하면 먹는다 이거는 시제를 알려주는
선어 말어미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너희들 먹었다. 이때 이 엇은 뭐겠니? 우리나라 말은 시제 정말 편하잖아. 영어는 막 다 외워줘야 되는데, 그치? 자, 이거는 과거 시제를 알려주는 선어 말어미가 되겠죠. 선어 말어미. 자, 우리 먹겠다. 이러면 뭐가 되겠니? 미래를 나타내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 봐. 먹다의 니은. 선생님 얘는 뭐예요? 우리 가다의 현재 시제 간다. 여기 니은만 붙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니은과 는을 붙여서 우리말은 현재 시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먹는다 했는데 안 어색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돼. 그녀는 예쁜다. 어색하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잘못된 문장.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편한 게 이거예요. 명령형 나와 청유형 자를 붙였을 때 어색하지 않으면 동사예요. 자, 먹다에다가 먹자, 먹어라. 명령형, 청유형 어색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동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제 예쁘자, 예뻐라. 이러고는 말이 안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청유형, 명령형을 붙였는데 어색해. 그럼 이 예시는 뭐가 돼? 형용사였던 거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지금 이 두 예시는 비문이라고 합니다. 알았어? 잘못 쓴 문장.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우리 거의 다 했어. 자, 보시면 품사에 체언에 뭐가 있었죠?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었고요. 얘네는 문장에 한 번 들어가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은 용언이 있었고요. 자, 용언에는 뭐가 있었지? 동사와 형용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말에는 서술어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구나.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오빠는 누구냐? 우리말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 그 오빠가 수식어입니다. 자, 문장에서 체언이나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어의 형용사가 우리말에는 관형사에 해당됩니다. 자, 봅시다. 자, 관형사는 앞에서 우리 맨 처음 했어요. 그 관형사는 뭐지 했는데 뒤에 나온다 그랬잖아. 세 번째. 자,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미는 품사. 조사와는 결합을 못해요. 얘는 조사와 결합하면 안 돼요. 조사와 결합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관형사. 자, 우리 신발 중에 새 신발. 그치? 새 신발. 맞게 쓰잖아. 근데 우리 날아다니는 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새가 신발, 새의 신발. 여기서 이 예시를 든 거는 조사랑 붙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조사랑 결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알았어? 자, 그래서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가 있는데, 자, 성상 이게 뭐냐면 성질과 상태입니다. 됐어요? 여기 보면은 체언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이거 기억납니까? 의존명사지? 의존명사 혼자 못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앞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돼. 새, 것. 그때 이 새는 뭐라고? 관형사. 헌옷, 관형사. 온 세상, 관형사. 얘네들은 체언이야, 체언. 명사. 알았어? 의존명사. 보통명사, 자립명사 다 되겠죠. 그 다음에 지시관형사입니다. 그 사람 할 때 이 아저씨가 체언이잖아. 꾸며주는 거. 저 자동차, 이 자리.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지시관형사. 그나마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수관형사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명사 대명사 수사할 때 수사 있었잖아. 그치? 잘 봐라. 간단히 말해서 관형사는 조사가 붙으면 안 돼. 알겠어요? 조사가 붙으면 안 돼. 그런데 이 아저씨가 관형사로 쓰일 때는 잘 봐라. 체언, 체언, 다섯 사람. 그럼 얘는 수관형사고 셋째 아이. 이러면 뭐가 돼? 수관형사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체언 앞에 이렇게 숫자에 관련된 우리가 원래 앞에서 얘기했던 얘는 양수사고 얘는 서수사인데 걔네들이 체언 앞에 오게 되면 관형사 역할을 한 거야. 얘랑 구분해봐. 지금 아래 거는 이거는 관형사고요. 이거는 관형사고 요 아래에 있는 거는 체언이에요. 뭐냐면
다섯 이서 조사잖아, 조사. 그치? 그럼 이 아저씨는 양수사가 쓰인 거야. 체언이잖아, 체언. 셋째가 조사의 역할, 조사가 달라붙었잖아. 그럼 이 셋째는 뭐예요? 서수사가 되지. 됐어요? 자, 봐라.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민다.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관형사. 이 관형사는 조사랑 결합하면 안 돼. 그리고 체언 앞에 있어. 근데 우리 관형사와 자, 부사를 합쳐서 우리가 수식원이라고 해요. 자, 부사는 용언이나 주로 용언을 꾸며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그런데 얘는 조사와 결합이 가능해. 그러면 부사가 돼요. 됐어요?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그는 삐리리 뛴다. 지금 이게 뭐예요? 용언이잖아요. 용언. 그치? 이제 우리 용언이란 단어 알죠? 서술어 자리에 있으면. 자, 용언은 뭐라고? 동사형용사. 됐어요? 그는 잘 뛴다. 그런데 이렇게 붙여도 되잖아. 그는 잘도 뛴다. 조사를 붙여도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녀는 꽤 똑똑하다. 뭐 영어로 하면 베리야, 베리. 됐어? 그런데 꽤나 똑똑하다. 이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됐어? 자, 그래서 우리 부사가 이렇게 세 개로 돼 있는데, 자, 성분 부사는요. 이 부사가 어느 성분을 하나 잘 꾸며줄 때, 됐어요? 자, 은주는 잘 달린다. 이 잘이요, 용언인 달린다를 꾸며주는 거야. 부사야. 하늘이 아주 맑다. 얘는 맑다를 꾸며주잖아. 그치? 이렇게 되면은 성분부사. 됐어요? 그러면 이 성분부사일 때는요, 그 꾸며주는 거 앞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문장부사는 뭐냐면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야. 아마 그는 갈 것이다.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 위해서 이렇게 됐을 때 그는 아마 갈 것이다. 위치를 조금 왔다 갔다 해도 되더라. 됐어요? 그 다음에 앞말과 뒷말을 이어주는 그런 애들을 접속부사라고 합니다. 지율이는 농구 혹은 야구를 좋아한다. 혹은 이게 접속부사인 거야. 그래서 및 그리고 그러나 이런 애들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접속부사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아래 선생님이 예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자, 관형사와 자, 부사를 한번 구분해 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선생님 문장 3개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꾸며주는 건 둘 다 꾸며주는 건데, 뭐 어떻게 돼 있을 때 관형사가 되냐? 저기 세 사람이 있다. 이때 이 세는 뭐냐 이거야. 뒤에 체언을 이렇게 꾸며주잖아. 그럼 얘는 관형사야, 관형사. 자, 이번에는 역시와 이의 역할입니다. 역시 소문대로 이 음식은 맛있구나. 이 음식 할 때 이는요, 이 뒤에 있는 음식을 꾸며주는 거니까 이 친구는 관형사예요. 근데 조금 정확하게 하면 지시관형사 파고들면, 자, 역시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부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됐어요? 자, 이때 이 뒤에 뭐예요? 체언이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관형사가 되죠. 그런데 이 반드시는요, 뭐 전체가 될 수도 있지만, 자, 읽어야 한다는 용언 부분을 꾸며주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부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끝이 보입니다. 자, 우리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됐어요? 품사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복습. 자, 우리가 체언을 공부했고요. 용언을 공부했고, 수식어를 공부했어요. 자, 체언 뭐 있었지? 명사, 대명사, 수사입니다. 자, 용어는 뭐가 있었지? 동사와 형용사가 있었죠? 그 다음 수식원 할 때 뭐 있었습니까? 2개 있었어요. 부사랑
뭐라고? 영어의 형용사 역할을 해주는 우리말은 관형사라고. 관형사.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고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나 뭐 문장 전체를 꾸며주더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끝이 보인다 그랬죠? 관계연입니다.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더해주는 그거를 우리가 관계연이라고 하는데요. 관계연은 조사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관계언인데 얘는 뭐라고? 조사. 됐어요? 자, 보시면 격조사입니다. 우리 주격, 목적격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앞말에 오는 단어가 일정한 자격을 갖게 한대. 그래서 주격 조사는 뭐냐면, 자, 이 갑니다. 너희들, 선생님, 은는 이가라고 좀 배웠네요. 그거는 어렸을 때일 수도 있어요. 자, 실제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은는은요. 여기 뒤에 나오는데, 이 아저씨는 주격 보조사라고 해요. 아, 선생님 또 보조사는 뭐예요? 앞말에 오는 단어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됐어요?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인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일단 주격 조사는 뭐라고? 이가입니다. 이가. 물론 은는 앞에 있는 걔도 우리가 주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은 을을이죠. 을을.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는 누구누구의입니다. 됐어요? 자, 의. 나의 것 할 때 의. 자, 그 다음에 복격 조사는 이 가고요. 부사격 조사. 자, 누구누구에, 에게, 에서 이런 말 있잖아. 그치? 나에게 무엇을 줘라 할 때 그 에게는 뭐라고? 부사격 조사. 자, 그 다음에 혹격 조사. 이 혹격은요 부르다예요. 됐어? 그래서 아, 야.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거 나중에 선생님 되게 중요하게 설명을 할 건데, 자, 이 친구는 이랍니다. 자, 일단 이 서술격 조사. 여기다 네모칸 하나 칠게요. 필기하기 좀 힘듭니까? 자, 화면 먼저 놓고 천천히 보고서 필기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쓰면서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막 여러 번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알겠죠? 자, 그래서 조사에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 이런 게 있고요. 자, 복격, 혹격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만 두면 되고요. 부사격, 서술격 할 때 이 서술격 조사. 선생님 여기다가 박스 안 치운 이유 실제로는 얘네가 제일 중요한데 주격조사, 목격조사가 중요하긴 해요. 근데 당연히 알 거라고 믿고, 자, 서술격 조사. 요게 나중에 선생님이, 마무리할 때 얘를 한번 언급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서술격 조사다. 자, 그 다음 보조사입니다. 앞에 오는 단어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래요. 이게 뭐냐면, 시아는 밥을 먹는다. 이때 이 은는,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은는. 이 아저씨가 주격 보조사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시아가 밥을 먹는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주격 조사. 자, 잘 보시면요. 시아가 그냥 밥을 먹는다. 이게 그냥 구체적인 사실, 팩트야. 시아가 밥을 먹는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시아는 밥을 먹는다. 시아가 먹을 수 있는 게 뭐 짜장면, 짬뽕, 밥, 뭐 다른 음식들이 있었는데 시아는 굳이 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원래 주격 조사인 이 가를 쓰는 자리에 는 은을 쓰게 되면 자, 내용이 특별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먹을 게 많은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밥을 선택했다 이런 의미고, 얘는 뭐 했다는 얘기야? 그냥 밥 먹는다. 그냥 구체적인 사실, 팩트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위에 자, 공부만 하지 말고 운동도 해라 할 때 요 만, 그 다음에 운동도, 이런 애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보조사야. 그러니까 위에 적혀 있는 이가, 을을, 의, 에게, 에서 이런 애들을 제외하고 나면 뭐가 된다고? 보조사가 되더라.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보충해주는 조사. 됐습니까? 자, 그러면 조사에는 격조사가 있고 보조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거북이가 토끼를 달래주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목적격 조사죠. 그냥 이거 팩트야. 그냥 거북이가 토끼를 달래줬구나. 그런데 이 조사 자리를 도와 만으로 바꿔주면 거북이가 토끼도 달래주었어요. 아니, 거북이 있고 토끼 있고 늑대 있고 여우 있고 뭐 여러 애들이 있는데 거북이가 얘도 달래줬는데 토끼까지 달래줬다 이런 얘기고. 자, 거북이가 토끼만 달래줬어요. 이건 뭐야? 여러 애들이 있었는데 굳이 토끼만 골라가지고 달래준 거야. 의미가 다르잖아.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고? 보조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접속조사입니다. 둘 이상의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조사. 자, 우리 준민이는 오늘 축구와 야구를 했다. 자, 류노와 원준이는 진정한 친구야. 이때 와. 이걸 뭐라고 한다고? 접속조사. 됐습니까? 자, 자, 관계어는 뭐밖에 없다고? 조사밖에 없다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독립원입니다. 문장 속에서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 이거 틀리면 솔직히 조금 바보예요. 뭐냐면 그냥 딱 눈에 구분이 돼요. 자, 감탄사. 독립원에는 뭐라고? 감탄사. 대담, 느낌, 놀람, 부릅. 자, 이런 거를 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요. 자, 아래 예시 보겠습니다. 앗, 곰이 나타났다. 이봐, 얼른 도망가. 으악! 네, 알겠어요. 자, 보시면 여기서 사용된 것 중에 자, 우리 일단은 독립원을 찾으면 앗, 이봐, 으악, 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놀람을 나타내는 단어는 앗, 저 뒤에 으악, 뭐 느낌표까지 가져와도 되고. 부름을 나타내는 건 뭐예요? 이봐, 이렇게 되겠지. 대답은 이봐, 얼른 도망가. 으악, 네. 여기 네 있네. 됐어요? 자,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고? 독립원이라고 합니다. 자, 독립원은 뭐 틀린 사람 없어요, 거의. 그리고 자, 지금 조사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품사에 대한 얘기는 다 했는데, 자, 마지막에 이제 얘를 보셔야 돼요. 자, 이거를 처음에 보면 뭐지? 막 이럽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얘를 설명하는 이유가, 자, 봅시다. 우리가 품사, 여기 지금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 명사, 대명사, 수사를 뭐라고 했죠? 체언이라고 했죠. 그치? 그 다음에 수식어에 뭐가 있었습니까? 관형사와 부사.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선생님 명사 할 때 의존 명사 하나 좀 조심하라 그랬고, 우리 수사는 양수사, 서수사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관형사, 관형사는 누굴 꾸며줘요? 체언을 꾸며주잖아. 그때 수관형사와 수사 구분하는 방법 기억났습니까? 기억납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는 이렇게 조사가 달라붙으면 얘는 체언의 수사고, 그치? 자, 다섯 사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섯이 사람을 꾸며주잖아. 그럴 때는 관형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부사, 문장 전체나 용언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거지. 그 다음에 독립원 마지막에, 그 다음에 관계원이 있었어요. 관계원에는 조사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잘 보시면요, 이 앞에 구분이 불변어와 가변어인데, 자, 봐라. 불변어는요, 문장이 완성이 됐을 때 함부로 못 바꾸는 지역이야. 그래서 체언, 수식언, 독립언의 그 다음에 관계언의 조사는 못 바꿔요. 그래서 자, 요렇게 되는데 얘네는 불변어라고 합니다. 자, 가변어는요, 용언이에요. 뭐가 있었냐면 용언의 활용이 있었잖아. 기억이 안 나? 자, 먹다 했을 때 이 먹은 안 바뀌잖아. 어간. 먹고, 먹으니, 먹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뀔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가변어야. 그러니까 가변어에는 용언이 있는데 동사,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자, 우리 조사 중에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서술격 조사. 아까 전 선생님이 이거 나중에 이따 얘기할 거야. 왜 얘기했던 거 있잖아. 무엇이다. 우리 영어로 하면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우리 비동사가 뭐예요? 무엇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 나는 학생이다. 잘 봐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오빠가 보어입니다. 아, 이 영어까지 해야 되나? 자, 우리 이 형식이죠. 예를 들어서 I am a boy 이렇게 됐어. 자, 나는 비동사. 이때 이 뒤에 올 수 있는 이 오빠는 명사나 예를 들어서 I am hungry 하면은 형용사 올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자, 이 아저씨 채연이야. 그럼 얘는 용언이 뭐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용언이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얘 뭐냐면 얘가 서술격 조사이다가 쓰인 거야. 그럼 나는 학생이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 이다, 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관계원의 조사 중에 이 서술격 조사만 가변어가 됩니다. 불변어는 안 바뀌어. 자,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수사, 부사, 감탄사, 조사는 문장이 결정이 되면 바꿀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서술격 조사와 용언의 동사, 형용사는 바꿀 수 있더라. 그거를 뭐라고 한다? 가변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우리 눈 감고 그래. 눈 감으면 안 되지. 자, 품사 한번 써보자. 체험.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 자, 명사, 대명사, 수사 있었지.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용언이잖아. 그치? 동사, 형용사.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수식어, 꾸며주는 거지. 관형사, 부사. 그치? 그 다음에 관계원에는 뭐 있었어요? 관계원에는 조사가 있는데 여기서 뭐 하나 조심하라고? 서술격 조사 하나 조심하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독립어. 독립어는 뭡니까? 감탄사잖아.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지금 당장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그래 놓고 자, 우리 중 1부터 시작해서 수능 때까지, 그리고 이 내용은요 수능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국가 공무원 시험 있잖아. 그리고 뭐 대기업 입사 시험에 상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알겠어요? 자,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품사를 한 번에 끝내기 강의였습니다. 자,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좋고요. 뭐 그냥 눈으로만 봐도 상관은 없는데, 자, 자기 학교 문제집 자습서 또는 뭐든 좋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이게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왔는지 확인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인간만 듣고 끝내지 마세요. 알겠죠? 슈쌤입니다.